패션, 스타일링에 관심 있어서 제 채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이제 곧 구정 지나고 날씨 풀리면 봄옷들 나오면서 여러분 지갑 열게 할 아이템들이 보이기 시작할 텐데, 2024 봄 쇼핑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 참고하면 돈 전략뿐만 아니라 여태껏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쇼핑을 더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다다 스튜디오 2024 목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목표라고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7가지 방법을 짚어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옷장 정리. 이게 말이 쉬워도 나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일단 제 경험으로는 안 입는 옷, 그리고 그다지 끌리지 않는 놈들을 빼지 않고 옷장에 또 다른 놈들이 새롭게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막상 입으려고 찾는 놈들을 찾기도 힘들고 안 보이니까 뭘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몇 년 입지 않는 옷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놈들을 과감히 없애야 되고, 단 명품은 중고로 팔거나 나 같은 경우는 그냥 킵해요. 나도 정리 정말 못해요. 근데 정리하고 나면 마음도 정리되고 진짜 명상한다 생각하고 해요. 음악도 틀고 나름 분위기 잡으면서 해보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제일 큰 장점은 이게 여기 있네? 아니면은 이거 입으면 되겠다, 이런 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장 정리의 포인트는 공간 확보와 숨겨진 아이템 건지는 거,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 천천히 사도 늦지 않아요. 저처럼 패션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은 아이템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 나 포함해서 항상 새로운 스타일을 보는 게 너무 많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따라서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오케이. 근데 마음에 드는 한 놈을 계속 자주 돌려 입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뭐 패션 유튜버이지만 마음에 들고 나만의 룩을 가질 수 있는, 나를 잘 표현하는 놈은 진짜 자주 돌려 입어요. 항상 그럴 수 있는 놈들이 매 시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옷만 사야지 남들과 그냥 다르게 트렌드를 타려고 옷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어떤 특정된 놈을 온라인이나 샵에서 본 게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 때문에 못 사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리하지 말고 예산 안에서 100% 마음에 드는 걸 사야지, 그렇지 않고 가격은 괜찮아, 근데 뭔가 100%가 만족하지 않는 놈을 가격이 맞아서 살 경우는 입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옷을 살 때 느낌이 오잖아요. 진짜 살짝 망설여지는 그런 놈들로 사서 옷장을 채우는 것보다 적지만 내가 100% 만족한 놈들로 채운 옷장을 만들면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 놈들을 훨씬 더 자주 입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속도를 좀 늦추고 쇼핑 전에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신중하게 쇼핑해 보자고요. 세 번째, 과정을 즐겨봐요. 이게 두 번째와 연결되는데, 다들 옷 살 때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패션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제외죠. 옷을 사는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번 시즌 내 옷장을 만드는 과정을 즐기면서 사면 그놈들은 훨씬 더 애착이 갈 거라고요. 여기서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고 싶은 놈을 왜 사려고 하는지에서 시작을 해서, 제 케이스를 예를 들어볼게요. 전 프라다 2024 맨즈 스프링 캡슐 컬렉션에서 빈티지로 마감된 초월 재킷을 정말 사고 싶었는데 제 예산이 10에서 15만 원이어서 빈티지 카르트에서 시작해서 디키스, 벤 데이비스, 리바이스, LL빈 초 재킷까지 몇 주 전부터 찾고 있다가 며칠 전에 리바이스랑 LL빈 초 재킷을 찾았는데 둘 다 올라온 게 45불, 그리고 40불에 올라온 걸 37.5불에 오퍼를 넣었어요. 셀러한테. 배송비 포함해서 10만 원 정도 맞추려면 그 정도 가격에 오퍼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퍼를 넣으면서 약간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안 될까봐. 그리고 제가 이놈을 득템해서 스타일링할 룩을 생각하면 또 다른 기분도 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룩이 나한테 어울릴지 말지 반신반의해서 궁금도 해지고, 왜냐면 그냥 이 초월 재킷 룩을 그냥 쉽게 워커웨어 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지는 울바지에 스웨터로 스타일링해서 컨템포한 룩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아이템을 사는데 몇 주를 신중하게 찾다 보면 이놈을 샀을 때 기분 좋은 걸 떠나서 이 옷의 가치가 나한테 특별해진다고요.
이렇게 옷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놈의 특별함을 알고 느끼고 구매했을 때는 자연히 이 옷 관리도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사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이놈이 진짜로 필요한지, 샀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모든 과정을 즐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옷을 못 사더라도 옷 자체 말고도 얻는 게 있다고요. 예를 들면 카르트 말고 워커웨어 브랜드를 또 알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초보 재킷이 뭔지 등등 여러 정보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옷을 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재미를 느끼면서 사면 훨씬 재밌고 정말 가치 있는 쇼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타일과 패션에는 100% 완성도 없고 정답도 없어요. 그냥 계속 진행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을 즐기라는 거죠. 네 번째, 2024년은 자신을 표현하는 해로 만들어 보자고요. 2024 목표는 남들이 여러분 룩을 보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스타일링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먼저 남의 시선, 일절 신경 쓰지 말고 100% 여러분만의 의견으로 옷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옷들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 스타일은 절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던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을 찾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의 시선을 끌 만큼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여러분 일부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어색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완전 200% 자신감 뿜뿜 생긴다고요. 왜냐면 길게 보면 남 의견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100%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선택한 스타일을 입었기 때문에 남들 의견은 일절 상관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소 때 여러분 입는 스타일링에서 한 아이템만 바꾸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게 좋은 예시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블랙으로 된 남친 룩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터프한 빈티지 워커웨어 룩을 트라이해보고 싶어요. 그럼 재킷만 간단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처럼 확 다른 느낌으로 보여질 거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얻어 걸리는 거죠. 물론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자기 눈에 자기의 어색한 룩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지나 재킷, 신발, 모자 아니면 액세서리 중에서 하나씩 시도하면 훨씬 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룩을 얻을 수 있다고요. 천천히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아이템을 입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무난한 컬러 배색의 컬러 블락 블루종을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주말에 입어보고 샀는데 며칠 후에 제가 버스 타고 저 혼자 그 매장을 돌아가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센 컬러 배색 블락으로 바꿔서 다음날 학교 갈 때 입고 갔거든요. 정말 잠시 그때 어색한 기분은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컸다고요. 근데 하나씩 그 어색함을 넘기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내 눈에 내 스타일이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입고 눈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씩 시작하잖아요. 정말 몇 개월 후면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어색했던 것조차 까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2024년은 확실하게 내 자신을 표현하는 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다섯 번째, 남성복, 여성복 따지지 말고 궁금하면 입어보고 사는 거예요. 치마, 스커트, 여성복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템 하나 득템하는 거잖아요. 여성 섹션, 남성 섹션 벽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성 섹션, 남성 섹션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SPA 매장이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디 재킷이죠. 이거 더현대 여의도에서 아르켓 여성 섹션에서 이놈 보자마자 미우미우 런웨이에서 본 회색 오버핏 네온 플랜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투웨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내 여자친구한테 입혔더니 오버핏인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걸쳐봤죠. 그랬더니 나한테 맞아. 그래서 이거 그냥 둘이 같이 입는 거예요. 저는 하나 완전히 건진 거죠, 이게. 네온 플레인에서 딱 봄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후디 자켓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술을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생각지도 않게 얻어 걸려서 득템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건졌을 때, 그때 성취감은 또 달라요. 여섯 번째, 공유와 연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친구 중에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관심 있고 내 채널 보고 참고하는 친구는 외국에 사니까 한국에는 없는 거죠. 패션 유튜버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저처럼 패션에 관심 많고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도 나만큼 패션을 좋아하고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을 거고, 나만큼 패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패션 카페, 어떤 카페죠? 다다 스튜디오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 사진을 좀 올려서 멋있는 스타일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웃고 얘기하고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짜증나는 일상 벗어나서 그나마 거기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나누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다 스튜디오 네이버 카페 활용해보자고요, 여러분. 사진 올려서 더 소통하고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고요. 알았죠? 7번째, 패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더 많이 알수록 뭘 사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이 입고 싶은 옷이 생길 거예요. 패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게 꼭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가는 시간이 재밌으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쉽고 최고의 방법은 다다 스튜디오 채널 구독하고 보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 뭐 어때요? 내가 내 채널 선전해야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고 베스트 패션 채널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2024년 내내 매주 여러분께 도움되는 자료들 계속 만들어서 정말 멋있는 패션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써 볼게요. 알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난 오늘도 피스!